안녕하세요. 제 올라오는 발길이 무거워 보이죠? 그, 네, 제가 저 제목을 보내고 미쳤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 그랬을까? 네, 다른 시각이 뭔가? 사실은 아까 전에 이제 오전 발표를 들으면서 망했다. 정말 여기는 선수들만 모였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아까 재단에서 점심 먹으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드렸었거든요. 점심 먹고 첫 발표 보니까 회의실 여기 이제 장소도 너무 따뜻하고 딱 좋다 자기애라고 말씀드리니까 아유, 걱정 마시라고 재단에서 잠을 확 깨는 걸 준비하셨다 그래가지고 뭐 박수 치는 게임 뭐 이런 거 하시려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아카펠라 제니스 네, 앨범 꼭 성공하시길 바라고요. 공연을 거하게 하고 또 망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 아까 올라오시면서 앵콜 소리를 듣고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하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망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부담을 좀 안고요. 이야기를 하긴 할 텐데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보통은 올라오기 전에 처음에 무슨 이야기를 할까라고 이제 앉아서 보통 고민을 해요. 이제 하기 전에 사실 준비를 한 건 한 거고 보통 이제 환기를 시켜 드려야 되니까 잠깐 나를 부르기 전에 한 5분 정도는 올라가서 이렇게 무대 이야기를 한다거나 뭐 혹은 이제 관객들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노래를 듣는 동안 다 까먹고 혼자서 옛날 생각하고 있고 네. 굿모닝 팝스 때 탑 오브 더 월드 정말 20년 전에 들었는데 뭐 30년 전에 들었는데 이런 이야기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별 다른 생각은 못했지만 우선은 제가 이제 준비했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기술 이야기를 많이는 하지는 않을 텐데 아마 조금은 할 것 같고요. 그래도 뭐 요 제목에 부합할 수 있게 사실은 이제 슬라이드를 몇 장 준비를 해보고 이야기거리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좀 풀어나 볼게요. 그 아주 긴 이야기는 아닐 것 같고 좀 가능하면 쉬운 식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사실은 이제 제가 블록체인 기술의 시각이 아닌 다른 눈으로라는 제목이랑 그리고 이제 초록을 보내고는 저도 이제 여러 번 읽었어요. 어떻게 썰을 풀지? 어떤 이야기를 좀 더 하면 어울릴까라고 해서 고민을 좀 했었는데 그러다가 야 블록체인 기술이 아니면 뭔가라고 하는 이제 어떤 그 궁금증을 가지고 저는 이제 예전에 이제 뭐 커리어를 생각을 해볼 때 사람을 중심에 두는 일들을 좀 해왔던 편이거든요. 이제 저는 전산학을 공부를 했고 사실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걸로 박사를 받고 뭐 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했었는데 그 중에 공통점들을 좀 뽑아보면 사람을 중심에 놓고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을 중심에 놓고 기술을 좀 사회에 적용을 해본 경험이 있고요. 지금도 사실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거를 저는 사람의 기술 혹은 사회를 위한 기술 혹은 이제 사람이 중심이 되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느끼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시사점들을 좀 이야기하는 자리가 되면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했고 사실 이제 부제를 그렇게 붙여봤고 이걸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풀어 나가 볼게요. 자, 요거 이제 다른 이야기로 2018년 막바지가 가고 있죠. 아마 이제 2018년 겨울에 뭘 하겠다라고 이제 이미 결정을 하신 분들은 뭐 다 이미 결정을 하셨을 거니까 2019년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그 2019년에 나는 바캉스 계획이 있다 이미 혹은 뭐 어디를 가고 싶어 한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실까요? 살기 바쁘죠. 네. 그, 어, 그렇죠. 네. 저도 사실 이제 요즘 생각보다 좀 바쁜 것 같아서 내년 여름에는 그래도 좀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즘은 어디에 갈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파리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사실 와이프를 파리에서 만났고요. 감사합니다. 와이프를 파리에서 만났고요. 신혼도 파리에서 보냈고요. 저희 와이프는 10년을 파리에서 살았고 저는 이제 6년을 파리에서 살았는데 저희한테는 사실 아주
소중한 곳이거든요.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이 있고 사실은 추억이 담긴 곳이고 제가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을 한 곳이고 저는 이제 파리에서 박사를 했는데 사람을 중심에 놓고 사실 사회가 어떻게 사람과 함께 커뮤니티와 함께 일을 하는가라는 관점에서 저한테 정말 많은 것을 가르쳐 준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파리를 그리워하는 것들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어찌됐건 저는 파리에 가고 싶습니다. 네, 이미 날짜도 정했어요. 회사에 말은 안 했는데 6월 13일 날 떠날 겁니다. 6월 13일 금요일 비행기를 타고 떠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이미 했고요. 가능하다면 오래 있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여행을 가면 뭘 준비를 하시죠? 뭐 그게 이제 다만 못해 전주, 저는 이제 지금은 서울에 살고 있는데 전주를 오더라도 사실 이제 그날 당일치기로 갈 게 아니면 내가 어떻게 갈 건지를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가서 어디에 묵을 건지를 고민을 하셔야 되고, 어떤 걸 할지 혹은 이제 어떤 걸 먹고 뭐 어떤 행동들을 할지 액티비티를 할지를 고민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걸 조금 생각을 해보면 우선 어디에 묵을까, 어디에 잘까라는 면을 생각을, 죄송합니다. 제가 사진을 찍으시는데 계속 다녀서 어디에 묵을까가 사실 중요해요. 결국은 뭐 사람이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이제 저도 나이가 많지는 않고요. 이제 40이 넘어서 뭐 중반을 달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잠은 좀 편한 곳에서 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점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좋은 곳에 잤으면 좋겠다. 물론 에펠탑이 보이고 이제 와인을 먹으면서 아주 좋은 풍광을 가진 곳에 묵으면 좋겠죠. 물론 현실은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이비스라고 하는 비즈니스 호텔에 묵을 가능성이 크겠죠. 이제 경제적인 이유상 사실 어찌됐든 간에 이런 내가 어디에 묵을까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숙박이라고 하는 게 경쟁 구도이거든요. 이제 시즌에 따라서 다르고 내가 어떤 업체를 통해서 이제 그 숙박을 찾는지 따라서 다르고 이런 것들이 정보가 너무 다양하게 존재를 하고요. 나 같으면 혹은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좀 더 똑똑하게 정보를 찾아서 어디 가서 아이고 바보 같은 이라는 이야기는 안 들었으면 좋겠는 게 사실 일반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많은 고민을 하죠. 물론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텔만 있는 건 아니고 민박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한식을 준다는 장점도 있고, 그런데 호텔을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찾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여전히 이제 오프라인 쪽에 여행사에 가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이제 여행사에 가서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도시에 어떤 느낌의 숙박을 하고 싶은데라고 하시면 추천을 해주시기도 하시고요. 혹은 이제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사이트를 많이들 뒤지시고 검색을 하시고 비교를 하실 텐데 여기에 나와 있는 사이트는 사실 뭐 호텔닷컴이라고 하는 사이트지만 뭐 인터파크에서도 제공을 하고 뭐 여러 가지 포털들이 가격을 비교를 하고 사실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옵션들을 주고 그 중에 이제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내가 가진 재정이랑 그리고 내가 원하는 위치랑 그리고 내가 원하는 향이랑 잘 맞는 곳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호텔닷컴 같은 사이트들만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요즘은 조금 더 다른 형태의 사이트 혹은 다른 형태의 정보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이제 사실은 이제 에어비앤비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이용들 하시는데 사실은 이거죠. 그냥 일반 사람들이 우리 같은 아무개가 집이 비어요. 혹은 이제 방이 비기 때문에 여기에 누군가가 묵으면 사실은 이제 내가 거기에서 오는 추가적인 뭐 소득이라고 할 수까지는 없지만 돈도 경제적인 도움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사실 방을 찾는 사람들은 어떤 특정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방을 장기간 투숙한다 혹은 좋은 곳에서 있는다라고 하는 사실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매칭을 시켜주는 시스템이 사실은 플랫폼이 에어비앤비인데 이런 두 가지 시스템이 각각이 어떻게 다를까요? 혹은 어떻게 같을까요? 생각을 해보신 분 혹시나 계실까요? 이래서 망한 거죠. 사실 이제 그 공연 뒤에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아까는 막 앵콜 소리를 지르고 휘파람을 부시던 분들이 차분하게 블록체인 기술,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 호텔닷컴, 에어비앤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결국은 사실 내가 묵을 곳을 찾는다라는 사실 대의적인 어떤 목적 의식에서는 같은 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그리고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에어비앤비는 좀 더 예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호텔닷컴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포탈 같은 느낌도 있으시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준비해 온 걸 다 이야기할게요. 네, 어 그리고 이제 사실은 호텔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여기에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특정 도시에 호텔 쪽이랑 마케팅을 하시고 영업 활동을 하셔서 사실은 이제 시스템을 연동을 시키는 면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호텔스닷컴이라고 하는 사실 회사가 주축이 돼서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에어비앤비라고 하는 플랫폼 회사가 정말 대중들을 모객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길거리에 종로 삼거리에서 방 있으신가요? 이렇게 묻지는 않는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자발적으로 어느 정도는 내가 방이 있소라고 하는 거고요. 물론 이제 에어비앤비에서도 전문적으로 방을 빌려주시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이제 그게 이제 국가별로 어떤 특정 국가는 그걸 못하게 하기도 하고, 어떤 특정 국가는 법적으로 규제를 안 하는 국가도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좀 자발적인 면이 없지 않아는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놓치시고 계신 공통점이 있는데요. 공통점은 사실은 이거예요. 어,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사실 물론 보여지는 뷰는 다르긴 해요. 예를 들어 왼쪽 같은 경우는 좀 리스트 같은 형태이고, 오른쪽은 이제 저희가 그리드라고 부르는 뭐 2 곱하기 3 혹은 3 곱하기 4의 그리드 형태인데, 결국은 조금 더 위쪽에 있는 애들이 있고요, 조금 더 아래쪽에 있는 애들이 있어요. 사실 이제 검색 이론을 놓고 보면 사실 구글에서도 사람들이 검색을 하고 특정 키워드로 검색을 하고 사실은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방문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위부터 클릭을 하시죠. 그래서 첫 번째 클릭해보고 내가 찾는 게 맞으면 그냥 거기 있고, 이거 아닌 것 같으면 두 번째 가보시고 세 번째 가고. 사실은 이제 통계학적으로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사실은 첫 페이지에서도 네 번째, 다섯 번째 이후로는 사람들이 클릭을 거의 안 하세요. 그 말인즉슨 구글이 뭔가 이제 소위 말하는 나래비라는 표현을 써도 되나? 나래비를 세워준 것들을 기본으로 사람들이 행동 패턴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기저에는 구글이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구글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소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랭크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디펜던시가 생긴다고 하는데 의존도가 생기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에어비앤비랑 물론 사실 호텔스닷컴이나 에어비앤비가 뭔가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이긴 해요. 네, 앞면에서는. 하지만 여전히 뒷면에서는 에어비앤비가 가지고 있는 수집하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모아서 그걸 분석을 하고 어떤 통계치를 만들어내서 그네들이 생각하는 목표치, 그네들이 생각하는 랭킹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에서 나온 랭킹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여전히 뒷단에서 하는 행동은 어느 정도는 중앙화되어 있는 느낌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사실은 드리려고 길게 지금 오고 있는 거고요. 요건 최근에 이제 인터넷의 아버지라고 하는 팀 버슨리가 최근에 이제 주장하고 있는 솔리드라고 하는 프로젝트인데요. 그 MIT에 이제 지금 팀 버슨리가 사실 영국에도 어필리에이션, 그러니까 그 소속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MIT에도 동시에 소속을 가지고 있는데, MIT에서 최근에 이제 하기 시작했던 프로젝트가 솔리드라는 프로젝트이고, 내용을 보면 사실은 재밌어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저희가 이제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아마존이나 여러 가지 형태의 서비스를 사용을 하죠. 내가 회원 가입을 하고 내가 거기서 물건을 사고 친구들한테 뭘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검색을 하고 교환을 하기도 하고 관계를 맺고 어떤 행동들을 만들어내는데, 백단에는 그런 데이터들을 항상 모으고 있고요.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어떤 비즈니스를 창출을 하고, 하지만 그 데이터는 여전히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규정상, 법제상 유럽 같은 경우에는 구글에서 사실은 내 데이터를 지워달라는 요청을 하면 며칠 내에 지워주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꼭 그 사람들의 것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팀 버슬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그런 데이터의 오너십, 혹은 데이터가 이건 내 데이터인데 내가 한 행동이고 이걸
내가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어떤 시스템,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 보자. 내가 A, B, C라고 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지금은 공개해도 괜찮은데 내년엔 나는 C라는 정보는 더 이상 공개를 하기 싫어요. 그러면 나는 C라는 정보를 다 철수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대기업들이 혹은 기존의 기업들이 내가 가진 정보를 접근할 수 없고 내가 가진 정보를 더 이상은 접근할 수 없는 형태의 플랫폼이 존재를 할 수 있나라는 고민들을 요즘 많이들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제가 하려는 이야기랑 상관이 있는데 블록체인 이야기를 한다고 해놓고 무슨 뻘소리를 하는 거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블록체인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할 건데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할 거예요. 그 분산 장부 그리고 이제 P2P 네트워크, 분산 네트워크, 토큰 이코노미, 거버넌스라는 이야기를 사실은 남아 있는 슬라이드에서 할 텐데 사실은 각각이 뭐라는 걸 이야기할 건 아니고요. 그 사실은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사실은 조금 더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분산되어 있다는 환경이 뭐냐 그리고 사실은 이제 뭐 토큰 이코노미라거나 혹은 이제 그 거버넌스라고 하는 게 여기에 있는 세 가지 큰 줄기 블록체인이 만들어가고 있는 플랫폼 혹은 블록체인 위에서 구동을 하는 플랫폼들이 거기에서 주체가 누구냐 혹은 이제 그 사람들이 왜 일을 해야만 하지 그리고 이제 사실 사회는 변하고 사람도 변하는데 어떻게 진화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면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마 남아있는 슬라이드들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자,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근데 여기서 제가 두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제가 중앙화는 나쁘다라고 할 그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블록체인이 만능이다라고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 각각은 가지고 있는 성격 때문에 어디에 쓰일 수 있는가, 어디에서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잘 쓰일 수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은 어느 정도의 영역이 구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여전히 중앙화라고 하는 것은 성능적인 면에서 좋고요. 그리고 사실은 빠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정 분야에서는 효율성도 아주 좋아요. 그래서 여전히 중앙화가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만능도 아니에요. 블록체인은 태생적으로 사실은 비싼 기술이고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사실은 세 가지 저희가 이제 트릴레마라고 하는데 뭐 스케일러빌리티, 뭐 세큐리티 혹은 이제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탈중앙화 그리고 이제 보안성, 확장성 세 가지를 가져가기가 참 힘들어요. 이제 태생적으로 그게 뭐 제가 이제 뭐 어떤 느낌이지라고 어제 생각하다가 저희 어머니가 이제 여행 가시면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야, 오늘 저녁은 싸고 맛있는데 이쁜 거 먹으러 가자. 말도 안 돼, 그죠? 싸고 맛있을 수는 있는데, 야 이거 플레이팅도 이쁠 수는 있나? 그리고 싸고 이쁘면 영양가는 나쁠 수도 있고 약간 그런 느낌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만능인 것 같은 기술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선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중앙화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볼게요. 어떤 특정 데이터 혹은 이제 어떤 예를 들어 호텔 예약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누군가가 호텔스닷컴이